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고독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 권력, 배신,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 역사비사.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복잡한 우주의 비밀을 풀어낸 위대한 천재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아이작 뉴턴을 꼽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뉴턴이 주식 투자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리고 파산했다면 이게 쉽게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아이러니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역사 전문가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이 어떻게 거대한 금융이라는 함정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어떠세요? 세상 모든 것을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뉴턴이 남긴 정말 뼈아픈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을 좀 잃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법한 이 탐욕과 두려움에 대한 아주 드라마틱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대체 어떻게 그 위대한 뉴턴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되고 뻔한 함정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답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영국 런던 전체를 집어삼켰던 그 거대한 투기광풍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이야기의 무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야겠죠. 모든 비극의 시작은요, 바로 당신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달콤한 약속이었습니다. 때는 1711년의 영국입니다. 당시 영국은 스페인과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의 빚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쌓여 있었어요. 거의 국가재정이 파탄나기 일보 직전이었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위기를 한 방에 해결할 뭔가 기발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절실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남해회사라는 곳이 회성처럼 등장합니다. 이 회사가 뭘 제안했냐면 그 많은 나라빚 저희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국가 부채를 민간 회사가 떠안는 구조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 뭐 그런 거였죠. 그럼 남의 회사는 무슨 조건으로 나라 빚을 떠안겠다고 했을까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야말로 황금 계약이라고 불릴 만해요. 바로 당시 황금의 땅으로 불리던 남아메리카와의 모든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 즉 무역 독점권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넓은 대륙과의 모든 무역을 이 회사 하나가 독점한다니, 거기에는 심지어 굉장히 비인간적이었지만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 됐던 노예 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뭐 거의 무한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마법 같은 약속처럼 들렸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 황금의 땅 남미가 그 당시 영국의 적국이었던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한창 전쟁 중인 나라랑 어떻게 마음 놓고 무역을 하겠어요? 사실상 약속되었던 무역은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결국 남의 회사는 실체가 있는 무역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남미랑 무역하면 대박이 날 거다라는 기대감 하나만을 파는 사실상 금융회사로 그 본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광기의 시작이죠. 앞에서 뉴턴이 그토록 한탄했던 바로 그 인간의 광기가 어떻게 시장 전체를 뒤덮는지 한번 생생하게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1720년 1월에 주가가 128파운드였어요. 평범했죠. 그런데 불과 넉 달 뒤인 5월에 얼마가 되냐면 700파운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다음 달 6월에는 1050파운드까지 치솟아요. 아니, 반년 만에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건 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말 그대로 영국 사회 전체가 이 남의 회사 주식 하나에 완전히 미쳐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투기 열풍은 뭐 신분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귀족들, 권력 있는 정치인들, 잘 나가는 예술가들, 그리고 마침내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던 아이작 뉴턴경까지 이 광란의 파티에 합류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만 빼고 다들 저걸로 돈 버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불안감. 나만 이 흐름에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공포심. 이게 사회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이 뉴턴의 투자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태 전체의 비극이 아주 작게 축소되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 뉴턴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일찌감치 투자해서 7,000파운드라는 당시로서는 꽤 큰 수익을 보고 딱 시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와, 정말 완벽한 판단이었고 완벽한 거래였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단계, 바로 심리적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가 팔고 나왔는데 주가가 멈추기는커녕 미친 듯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왜 그때 팔았을까 하는 후회, 더 큰 기회를 놓쳤다는 초조함. 바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FOMO,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단계, 파멸적인 재진입을 하고 맙니다. 모든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된 채 주가가 가장 비싼 최고점을 찍었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다시 시장에 뛰어든 거죠. 이런 사회 전체의 집단적인 광기는 당시 한 예리한 화가의 눈에도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바로 윌리엄 호가스인데요. 그가 남긴 이 풍자화를 보면 당시 런던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비정상적이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남의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림 한가운데를 보시면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탐욕의 회전목마 위에 올라타서 정신없이 돌고 있죠. 그리고 그림 왼쪽에는 정직이라는 인물이 수레바퀴에 깔려서 고문당하고 있고 그 밑에서는 악행이 명예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정말 섬뜩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른쪽 아래 구석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소동의 시작점이자 명분이었던 무역이 죽은 채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호가스는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이 거품의 본질, 그 허상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파티는 끝나기 마련이죠. 모두가 외면하려 했지만 결국 찾아오고야만 피할 수 없는 결말. 바로 거품의 붕괴입니다. 이 차트가 그 참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20년 6월 1050파운드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불과 석 달 뒤인 9월에 150파운드로 그냥 수직으로 낙하해버립니다. 오를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잔인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그해 연말이 되자 주가는 거의 처음 시작했던 수준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주인공 아이작 뉴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이 광기 속에서 잃은 돈이 자그마치 2만 파운드입니다. 이게 그냥 2만 파운드가 아니라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34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억 원에 가까운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평생을 연구에 바쳐서 모은 재산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공중으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이 폭락한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슬슬 시장에 가만 보니 남의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버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부 정보를 먼저 알았던 정치인이나 회사 고위 관계자들이 남들 모르게 자기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한 거죠. 아시죠? 공포심은 탐욕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번진다는 거. 한 사람이 팔면 두 사람이 팔고 곧 너도 나도 팔아치우기 시작하면서 그 거대했던 거품이 정말 순식간에 텅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입니다. 이 끔찍했던 사건이 역사에 어떤 교훈과 유산을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거대한 금융위기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러 현대 사회 시스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됐을 때 쓰는 버블, 즉 거품 경제라는 말 있죠. 바로 이 남의 회사 사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회계감사 제도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고 해요. 심지어 이 대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졌고 그 결과 영국 최초의 총리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금융위기 하나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시스템 전체를 바꿔놓은 셈입니다. 자, 그럼 이 3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 현실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때 사람들을 흥분시켰던 자산은 남미 무역 독점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주,
새로운 금융혁명인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포장지는 근사하게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같아요. 이걸 잡으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 앞에서 나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놀라울 만큼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탐욕, 나만 뒤처질까 봐 느끼는 공포, 그리고 어떻게든 이 거대한 흐름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다는 그 절박한 욕망. 금융 거품이라는 현상은 차가운 이성이나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바로 이 뜨거운 감정들이 빚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인 셈이죠.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저 멀리 있는 행성의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냈지만 바로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광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탐욕은 끝내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시장의 모습도 끊임없이 변하겠죠. 하지만 과연 우리 인간의 본성도 그렇게 변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인도사의 역사 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